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는 통역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한 세 가지 정도 그동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드디어 공화당 측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문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선 이제 맥다니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폭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앞으로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했던 공약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비교를 해서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제 상원과 하원을 되찾아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되찾아 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무실 이번에 개소했죠. 개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무실과 함께 같이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게 될 그러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바이든이 서명했던 28가지가 지금 최고 그 행정명령이 있는데 28개 행정명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 지금 살펴보고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명령 중에는 이제 지난번에 항상 드렸던 것처럼 이제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 이거는 캐나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도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거의 한 뭐 5만 개 가까이가 넘는답니다. 사라진 일자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있을 때 와프 스피드라든가 뭐 이런 거와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특히 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어떤 정책들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다음번 중간선거 때 어떤 그런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공화당 측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유세를 할 때 에너지에 대한 어떤 자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번 행정명령에서 따라보시면 그러한 에너지의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명령도 일부 나온 게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국민들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다음번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유리한 고지를 찾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새로운 사무실 개소했잖아요. 함께 연락을 좀 긴밀히 취해서 그러한 전략을 꾸준하게 실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제거하고 일자리도 많이 없었고 동시에 이제 관련된 산업체에서 또 소송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소송은 아마 이민과 관련된 그 행정명령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제동이 걸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명령,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소송을 당함으로써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게 됐던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하원에서 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탄핵을 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도 지금 어제 우리 방송했었지만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더군다나 외부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테스트를 받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띄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어떤 소송을 이번에 새롭게 당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요일 연방의 땅과 그 수역에 대한 그 석유 또는 가스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걸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의 요지는 여기 지금 PDF 파일로 잠깐 나와 있듯이 미국의 그 와이오밍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권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은 이쪽에 그 고소인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법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공적인 어떤 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대를 고소하게 되면 향후에 개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역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 이상 유효하도록 진행해왔던 이 법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반하는 법규는 광물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말미에 이 소송은 행정부의 연방석유 가스임대 프로그램 중단은 아무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불필요한 조치이며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서 이제 공용지라든지 연안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임대차 진입에 대해서 가능한 일시적인 중지를 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용지나 수역에서 화석연료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임대 및 허가 관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조치의 그 기본에는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한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세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게 이제 시비가 불거져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하고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직 사태가 이로 인해서 초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금지 조치는 환경의 어떤 보호를 주장하는 일정한 단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국가의 서비스 기금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바이든의 어떤 행정명령에 관련된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범한 지 이제 오늘로써 오늘 27일이니까 7일 됐죠. 7일 됐는데 벌써 상당히 많은 걸림돌을 계속 이제 밟고 지나가야 되는,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어떤 세의 규합, 그죠? 어떤 그 핵심을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쪽을 구심점을 해서 뭉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시드니 파월이 주장하고 있는 슈퍼팩의 출범, 그리고 세라 샌더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요직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상원에서 있었던 그 탄핵에 대한 부분도, 물론 5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들이죠. 그 이유는 대통령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에 대한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어떤 법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어떤 대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는 1월 20일 날 있었죠. 1월 20일 날 있었던 전직 미국 행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명령 28명이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그 대만의 그 방공 식별구역까지 전투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12대 이상이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이제 전략적인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전략적인 인내라는 말에 대해서 벌써 래드클리프 전직 DNI 이쪽에서 이제 국가정보원 좀 될 겁니다. 여기 전직 국장했던 래드클리프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인내가 아니라 곧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예,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이따가 또다시 실시간 방송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